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오프라인 행사 되게 오랜만 아니세요? 저도 3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더 떨리네요.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조만간에 AI 기반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협업하시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조직과 여러분의 업무 환경이 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소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라고 해서 저희 서울 본사의 12층에 실제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그 리퀘어먼트와 제가 지금 저희 솔루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칭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 아키텍처 기반으로 래피드 프로타입을 해가지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데,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지난 3년간 약 30여 개의 고객사와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조금 정리해가지고 그러한 소개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린 내용이 지금은 여러분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혹시 이러한 게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이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저 사람이 왜, 다른 팀이 왜 저렇게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AI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 아까 저희 사티아 회장님 세션에서 보셨다시피 달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삐까번쩍한 이러한 내용이 있지만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B2C가 아니라 엔터프라이즈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리 써가지고 업무에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현실적인 AI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에서부터 서비스, 프리트레인드 모델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은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AI 관련해 가지고 CXO, 그러니까 CTO, CDO, 그다음에 약간 중견기업에서 이제 CEO도 포함이 되는데, CXO 분들과 AI 팀 리더하고 제가 어떠한 대화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조직 구조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을 보시면은 AI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 AI가 우리의 회사의 성장 동력이다, 핵심 가치다 라고 동의하는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AI를 적용할 포인트를 어디 잡느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려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 AI 팀이 만들어지면서 그 팀이 저걸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임원들은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기껏해야 1년에서 2년짜리 임원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당장의 실질적인 결과를 보이면서 저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오히려 저와 같이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하시는 업무에서 어떻게 비용을 AI를 통해서 절감을 시킬 거냐, 아니면은 가치를 더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 더 늘릴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서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사람이 검수하는 거를 AI를 통해 가지고 얼만큼 비용을 줄일 거냐, 아니면은 지금 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재고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니지먼트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치 창출하는 그러한 부분에 병행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하게 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만 하게 되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하고 거의 상관없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 2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AI의 적용 대상은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느끼고 계시는 비용 절감, 그 다음에 매출을 증대하는 포인트, 이 두 가지의 AI에 대한 그러한 모델과 기능이 속속히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거를 피할 방법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양한 비용도 절감해야 되고 매출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도 해야 되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AI를 담당하는 이제 팀이 생기고 팀 리더가 생기고 심지어는 임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진행하는 거는 대략 통합 AI 전략이라는 것을 가져가는데 한 4년, 5년간 내용을 지켜보게 되면은 엄청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좀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그냥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AI 팀이 있으면은 사업부라든지 현장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팀을 만들었죠. 근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제공하면은 나 그거 이미 알던 건데 그거 필요 없는데 이러한 니즈를 많이 받게 됩니다. 현장과 동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부에다가 직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투입해 가지고 팀의 일원으로 넣어 가지고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근데 중앙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되다 보니까 ML보다는 그냥 저 부서의 분석 요건만 처리하는 밸류가 떨어지는 업무만 하는 게 일반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다시 중앙에 모읍니다. 그리고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인력을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부서의 중앙에 다 모으고 그걸 기반으로 현업에서 필요할 때마다 프로젝트를 띄워서 각각의 상황에 대응하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렇게 프로젝트를 할 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근데 이 팀의 고민이 뭐냐? AI 프로젝트만의 그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자, AI, ML 자 하십시오라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얘기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에 여기서 이제 뭐 ML 플랫폼을 깔고 이것만 제공해서 막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ML 코드가 전체의 ML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코딱지라는 표현 그렇지만 굉장히 조그만 영역이고 오히려 데이터에 대해서 통합된 영역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환경을 하거나 픽처를 뽑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거는 실제 환경에서 인퍼런싱 즉 유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아까 지금 변화하는 구조에서는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얼마나 빠르게 이 환경을 제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벤더까지 포함해서 추구하는 바가 이 하나의 도구에서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는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아까 나왔던 바로 전에 봤던 이러한 도구들을 한꺼번에 올인원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 환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환경은 빠르게 세팅하고 거기서 업무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해 나간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원분들이나 아니면은 AI 팀분들하고 팀장분들하고 가장 많이 얘기하고 도출하기 원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모델을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곳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카탈로그를 만들어가지고 그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자꾸만 동일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AI 프로젝트가 올 때마다 보통은 이제 그 공장이 있다 그러면은 뭐 A라는 곳에 있고 B라는 곳에 있다면은 A라는 곳에서 프로젝트를 했다면은 B라는 곳에서도 유사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환경 설정만 좀 바꾸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거나 유사하거나 컴포넌트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듈화를 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함으로써 적은 인원으로 AI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는 실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얼마나 동시에 진행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프로젝트가 있고요. 1, 2개월 만에 끝나는 게 있고 6개월짜리 걸리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의 기간별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게 될 텐데 그때 중요한 게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에서 관리가 되냐면은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이게 진짜 비용을 얼마나 줄여? 이게 진짜로 얼마나 매출을 더 만들어?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이런 걸 트래킹 해가지고 그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관리하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 과학자가 지금 저희 그 환경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을 공용으로
저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 거냐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데이터 과학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직이 되더라도 그 작업자가 한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아카이빙에서 후임자가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임원이 있다는 거고 팀장이 있다는 거는 평가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뭘로 평가를 받느냐? AI 프로젝트당 데이터 과학자, 그 다음에 인프라 비용, 얼만큼 기간이 들어서 이걸 기반으로 얼마나 생산성이나 아니면 매출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어냈느냐, 이거를 정량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과거에는 AI 팀 만들면 우와, 새로운 거 하는구나, 대단한 거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앱 환경과 비슷하게 정량적으로 평가받고 이것에서 움직이는 그런 환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ML 팀에서 연계해서 하는 작업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 6가지 부분에서 뭐 저희 툴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랑 특정 또 기업들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느냐? 웹사이트 가시면은 밑에 주소 있습니다. AI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있죠. AI 비즈니스 스쿨에서 지금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저희 쪽에서 AI 러닝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3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 AI 전문가가 아닌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카운터파트, 즉 AI가 아닌 다른 쪽 현업에서도 AI를 이해해야지 가치 더 많은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의 펀더멘털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AI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 시험도 있고 서티피케이션도 있고 교육 과정이나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실제로 플레이해야 되는 데이터 엔지니어, AI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콘텐츠를 같이 임원분들하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그 풀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 아래 이제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해보시죠. AI 쪽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근래 들어서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ML을 하게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ML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공하냐면은, 저희는 ML에 대해서 ML 전문가, 비전문가, 그다음에 코딩을 잘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4가지의 접근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포커스를 드릴 부분은 바로 이쪽 MLP 전문가, 코드를 잘 못하는 하지만 현업에 대한 데이터는 잘 이해하고 있는 분께서 어떻게 ML을 적용해 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더 나타낼 수 있는가. 근데 이거는 꼭 데이터 분석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현업에 있는 데이터나 현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환경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중고차예요. 중고차의 가격은 얼마일까? 이거를 이제 ML 모델로 이제 판단을 해서 만들려는 그러한 부분에서 화면에 보시는 이 피처 알고리즘 파라미터, 이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즉 ML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용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떤 피처를 사용을 해야 되지? 이걸 써볼까?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이거에다가 파라미터를 이렇게 했을 때는 30%. 이건 좀 부족해. 그러면 좀 바꿔보자. 반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피처 바꾸고 알고리즘 바꾸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가지고 50%까지 가는 이러한 과정을 보통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똑똑하지만은 컴퓨터는 멍청합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되게 잘하는 게 있죠. 단순, 무식하게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데이터 입력, 목표 설정, 제약 조건만 딱 입력하게 되면은 얘가 병렬로, 사람은 이게 맞을 것 같아, 이거 맞을 것 같아 선택해서 하지만은 컴퓨터는 단순 무식하게 대부분의 조건들에 대해서 다 돌려봅니다. ML을 모르더라도 얘가 알아 돌리는 거죠, 시스템이.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95%의 모델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어려우면은
지금 ML 만드는 것도 모르는데 사용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워 BI라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분석 화면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 오토 ML이라는 그 메뉴가 떠서 내가 어떤 걸 만들겠다라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데이터 선정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93%짜리 스코어 평가가 나온 모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난 이것도 되게 싫어, 나 어려워 라고 생각한다 하신다면은 저희가 프리트레인된 그러한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디시전에서 어노말리 디텍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어떻게 쓰시냐면은 내가 이상 징후나 데이터에 좀 문제가 있는 것만 캐치해가지고 그 데이터만 보면 되는데 전체 데이터를 내가 다 보게 되면은 데이터 사이즈도 크고 그 다음에 컴퓨팅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때 이제 어노말리 디텍터 가지고 이상 징후가 있는 데이터 영역만 잘라가지고 그 데이터만 이제 분석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언어에 대한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의외로 또 많이 쓰이는 게 이 서치해가지고 컨텐츠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저랑 같이 작업했던 내용이 해외에 입찰이나 그 경쟁 입찰을 해야 될 때 제안서에 대해서 어떠한 그 독소 조항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저기에 있는 서치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독소 조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바로 답을 달아가지고 내가 제출하는 그 제안서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ML 그 모르더라도 관련된 미리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그러한 기능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데이터 있는 환경에서 내가 이 값들을 가지고 유출을 해라라는 컬럼을 지정하게 되면은 여긴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ML을 실제로 돌리는 거는 그 저희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 그런 내용이고 이걸 기반으로 뭐 임원한테 보고하거나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걸 차트화 시키면은 ML에 의해서 반영된 그런 모든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ML에 대해서 공부를 명확하게 물론 데이터나 현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고 굉장히 요즘에 핫하게 되고 있는 그러니까 임원들이 딱 좋아하시겠죠. 시장에 DS 분들이 별로 없는데 데이터 분석가 분들한테 이 도구만 연결되면 뭐 엄청나게는 아니지만은 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시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데이터 분석가 분들한테는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현업에서 뭐 예를 들어서 99.9까지 뭐 스코어를 올려야 된다 이런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코어 핵심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저랑 같이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현장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가장 지금 이슈를 저한테 많이 어려워하는 거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컴퓨팅 할 수 있는 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환경이 GPU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로컬에. 그래서 내가 맘 놓고 GPU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아니면은 더 거대한 그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그 밖에 다른 환경들에 대해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을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걸 기반으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프로젝트를 현업에 갑자기 딱 뛰어들었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뭐 설명을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에 들어도 현업에서 20년 동안 일하신 분들만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ML이라는 게 그 20년짜리 모든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도구에서는 여기 설명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을 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데이터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를 해주고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미가 없는 피처들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빼고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밑에 내용 보시면은 이 피처와 이 피처 즉 데이터가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코딩을 짜고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냥 툴만 돌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바로 대용량의 GPU 환경이 준비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바로 이걸 보고 이해를 하고
업무를 스타트하게 되면은 보통 보름,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모델을 만들어내니까 모델이랑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트릭입니다. 이 결과가 이제 좋을수록 이제 모델의 성과가 이제 좋은 그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만약에 개별적인 환경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저희 환경에서 돌리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모니터링 되고 로깅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걸 돌리게 되면은 내가 실험을 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내가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어땠는지 내가 돌아가서 찾아볼 때 내가 따로 자료를 뒤져볼 필요가 없이 그냥 메뉴에 가가지고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과거에 이랬지, 아니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되죠. 그래서 이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보통 ML 환경에서 뭔가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게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각각 저장되는 장소가 일반적으로 달라요. 코드는 이제 기세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데이터 소스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을 관리하는 별도의 이제 소스를 저장하는 파일을 저장하는 공간이 따로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롤백해야 된다, 다시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 모델링을 다시 해야 된다 상황이 됐을 때 서로 연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툴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아웃풋이나 로그나 데이터나 코드를 한꺼번에 같이 묶어가지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롤백을 하거나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 주위에서 어떤 AI 팀장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장표가 이거였어요. 실제 쓰고 계시는데, 뭐냐면은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되게 싫어하시는 건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트레이닝을 하거나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은 할 때마다 다 아카이빙이 돼가지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만큼 아니면 한 달 동안 얼만큼 성과를 냈는지가 자동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그 팀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은 그 팀원한테 너 성과나 아니면 진도가 얼만큼 나갔어 묻지 않고, 여기서 보면 저 쉐어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자동으로 이렇게 캡처돼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현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버튼 누르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로그나 아카이빙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바꿨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AI에 대한 프로젝트의 히스토리가 다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아까 그 프로젝트를 정량화시키는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진척이 잘 되고 있느냐,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이런 도구를 통해서 활용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거는 하나의 도구에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서 나는 모델 잘 만들었어 이렇게 쓰면은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좀 화면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는 현장에서 내 모델이 사용됐을 때 실제 스코어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과거에는 현업에서 알려줘야지만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도구에서 이거를 대시보드화 해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지고 던진 부품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제공한다는 게 과거와 지금 AI를 하시는 그런 환경에서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열심히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절대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성격이 좋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랑 연결될 텐데, 아까 앞에 손 드셨던 분은 아마 성격이 되게 좋으신 착하신 분일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이다, 모바일 앱이다, 그러면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합쳐가지고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모델은 데이터하고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은 모델이 나오는데 이 모델은 바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앱 안에 들어가야지만 결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AI의 프로젝트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야지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현실적으로 아마 AI 팀하고 일해보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이가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증가되거나 변화가 되거나 요구사항이 변화가 되거나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이슈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이슈의 원인이 누구냐? 서로 싸웁니다. 네가 앱을 개발 못해서 그런 거잖아. 여기서는 네가 모델이 잘못돼서 그런 거잖아. 검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보통. 그래서 모델 성능 저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AI 프로젝트의 모델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푸냐?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분이 친하면 됩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 전사적으로 요즘에 그 활성화되고 사용되는 게 MLOps라는 건데 제가 뒤에 거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심플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협업을 하는데 저 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둘이 친해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냐면은 서로의 아레나를 대부분 명확하게 구성을 한 다음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은 엔지니어가 파란색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각자의 하는 역할을 구분을 명확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모델 만들어주고 어플리케이션 최종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폴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엔지니어가 문제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문제야, 이게 한 통에 있기 때문에 바로 드러나고 자기가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문제 해결하면 돼요. 근데 과거에 문제가 있던 거는 엔지니어의 코드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코드가 별도로 존재해가지고 따로따로 돌렸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한꺼번에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게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두 명이 어떻게 이 구조를 잘 가지고 만들 거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역할을 도와드리는 게 바로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MTC에 오시면은 이런 것들 같이 만들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조를 지금 유심히 보신다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그 다음에 앱 개발자 두 분만 친하면 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을 되게 성격 좋고 착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MLOps나 DevOps 말고 AI 중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그럼 데이터를 운영하시는 분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을 또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인프라 하시는 분들하고 고루고루 친해져야지만 AI 프로젝트는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하신 분들은 고루고루 이렇게 친하시던가 아니면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이거를 오토메이션, 자동화하는 게 필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파이프라인 여기 파이프라인 있죠. 오토메이션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서로가 각자 해야 할 롤플레이를 명확하게 해서 진행하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직계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의 중심축이 있고 각 현업별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떠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처를 하려 그러면은 오토메이션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의미가 없는 프로젝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세미 센트럴라이즈한 그러한 구성으로 조직이 운영될 때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만들어 가지고 오토메이션을 얼만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저에게는 훌륭한 도구가 있죠. 근데 되게 좀 의외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Azure DevOps라는 툴에서 아까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ML에 대해서 지금 요거는 ML의 CI 환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ML의 CD 환경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DevOps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팀과 제일 친하면은 원활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꼭 ML 쪽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영역에서도 요즘에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고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배우시거나 활용하신다면은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그 케이스 이제 마지막 내용이
보통 회사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이 보통 있으시거든요. 근데 DT 팀의 분들은 기획은 하시지만은 ML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는 과제는 현장에서 실전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제가 작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그 ML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내용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용이 돼야 될 현장은 이만큼 와서 가장 끝에 여기에 있죠. 공장의 현장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환경까지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출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여기까지 내밀 수 있느냐, 그거를 해주는 도구가 현장에서는 IoT 엣지라는 장비, 도구. 요건 이제 그 런타임 설치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IoT 허브, 저희 애저의 서비스입니다. 이 도구를 써가지고 전반적으로 저 애저 서비스가 이쪽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요거는 되게 심플한 POC나 이런 거 할 때만 이렇게 되고요. 현실은 이렇지가 않겠죠. 국내 환경이 어떤 환경인데. 자, 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클라우드 올라가는 거 끔찍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공장의 네트워크가 절대로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ML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현장에 배포가 되고 유추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죠. 근데 문제는 또 현장에서는 거기서 현장되는 장비들이 다양한 어떤 환경들을 지원하기가 어렵고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베이스로 내가 배포할 환경에 대해서 완전히 패키징을 다 한 다음에 그거를 내려가지고 이쪽에 어떠한 그 현장의 환경에 종속을 받지 않고 운영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국내에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컨테이너를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분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쪽에서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너무 심플한 것 같잖아요. 현장에서 사용한 것과. 예, 맞아요. 우리의 현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망불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장비와 그 다음에 이쪽에 연결되는 퍼블릭망의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작업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즉 현장의 폐쇄망까지는 그걸 관리해주는 에이전트를 설치하지만은 보통 그 현장에서의 있는 그 서버들을 관리해주는 퍼블릭과 연계된 게이트웨이 서버가 보통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쪽에 IoT 엣지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해서 이제 그것이 퍼블릭과 연결되고 퍼블릭에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즉 컨테이너를 받은 다음에 얘가 다시 컨버팅을 해서 네트워크를 변경해서 지금 이쪽에 내부망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배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IoT 엣지 안에 보안 시큐리티 모듈이 탑재가 돼 있어서 거기에 어떠한 바이러스나 어떤 환경들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문제가 없이 배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됐을 때 현실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기능은 모델 배포보다 여기서 이제 실제 인퍼런싱을 하다 보면은 시스템이 뻗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저 IoT 허브에서 이 에이전트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을 뭐 리부트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어떻게 뭐 행해라, 아니면 웹 서비스만 다시 리부트해라, 이러한 커맨드를 날려가지고 이 원격에 있는 것들을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현장에 무인화가 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인 그 공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현장에 가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니터링과 로그가 된 상태에서 그게 시작이 된다면은 그냥 바로 아니면 이것도 뭐 특정한 조건을 놓게 된다면 이것마저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동 리부트 해라라고 해가지고 동작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내에서 요렇게 된 거는 오래되진 않았고 근래 1년 사이에 이제 이렇게 실제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거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보고 좀 팬시하게 보는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거 보시는 그 부분은 그 애저 디지털 트윈에서 이제 기능이 좀 추가된 부분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트너 솔루션도 있고 저희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아니 내가 이거를 UI로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이 내용 로그에서 장애난 것만 있으면 거기 대처하면 되잖아. 보통 이렇게 해서 눈에는 보기 좋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DT에 어떠한 사용하는 그러한 꽃은 다름이 아니라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여기 6개의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하나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 장비의 어떠한 조건을 바꿨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한 데이터를 상황에 맞춰서 저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요거는 지금 끝난 케이스는 아니고 지금 하려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고객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예요. 컨베이어 벨트인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어떠한 그 부품의 그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줄게 됐어요. 근데 보통의 공장에서의 이 프로세스라는 게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발생하는 게 각각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만약에 특정한 조건이 2에서 1로 줄었을 때 다른 쪽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용량을 줄여가지고 저 비용에 대한 어떠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거냐 이러한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현장에 각각의 평상시에 동작했던 그러한 현장의 실제 리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터가 있어야지만 그걸 기반으로 딥러닝으로 이게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새로 이렇게 도입한 개념은 아니지만 제공하는 도구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요. ML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파트너 솔루션이고 이게 본자이라는 분재의 영어 이름이거든요. 요게 제가 하는데 요게 이제 보통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머신 티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반으로 DT의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해서 현장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되게 심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AI ML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옆에 부서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AI ML을 하시면은 뭐 일명 몸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어떻게 협업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AI ML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밀고 있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현재 임원분들도 AI에 대한 컨셉이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이제는 내가 일일이 손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하는 부분에 포커스해가지고 업무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도구까지 엔드-투-엔드로 제공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내용 저는 모르셔도 돼요. 저 내용이 궁금하시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영어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시오. NPC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AI와 함께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다고 말씀을 주시면은 아마 저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긴 시간 제 세션을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여러분을 뵙고 실질적인 결과를 통해서 MS와 회사가 윈윈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